시간입니다. 울무회의. 네, 울무회의 코너를 맡은 울무총리 엄효빈입니다. 울무회의에서는 울산의 사회, 경제 분야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시청 황보정숙 사무관, 울산광역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 양현희 시민기자 세 분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울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미영 부의장께서 1부에서부터 2부 마지막 코너까지 모두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질문 중간중간에 5초 자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5초 넘으면 바로 컷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그 5초 동안 뭘 말하라고? 아좀 지뢰 대본 놓았었어. 5초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5초 소중하게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이래 된다고. 감사합니다. 김서가! 네, 합 잘 맞고요. 자, 진행자 여러분, 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무총리님이 계시다면 울통령도 있어야겠죠. 네, 국무회의, 국무회의가 아니지 울무회의에서 이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네, 울통령입니다. 자리도 가운데잖아요. 나 언제가 구태타 할 거야.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 특성상 울법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난 뭐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무 총리의 게스트 이승우라고 합니다. 게스트 맞나? 아닌데? 아닙니다. 직책이 있는데. 직책이 있어? 대본을 읽으세요. 인사혁명처장. 그렇지. 혁명? 네 게스트 하고 싶은데 인사혁명처장으로. 혁명? 혁명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혁명. 쿠데타? 네. 자, 청취자 안 하려고 여러분. 했는데. 네, 우리 진행자들이 각 잡고 자기소개했는데요. 다 컨셉이고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님 듣고 계시나요? 아, 듣고 계시면 더 좋아요. 네, 저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더 나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제작 지원 파격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투자 부탁드립니다. 네, 피해도 됩니다. 네. 자, 5초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계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계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울무회의는 어버이날을 맞아 열렸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어머니로부터 의미 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경제력 없는 엄마라 어버이날이 되면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이동훈 울법부 장관께서 부모로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못 사준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렇죠. 제가 어저께 저희 애도 편의점 들려가지고 거기에 인형을 사달라고 징징대길래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린이날이라고 일단은 이제 한번 설득을 했는데 요즘 애들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말을 해서 그래 아빠가 변호사인데 졌다. 아빠 닮았어. 청추어람, 청추. 청춘어람이더라고요. 나 놀랬어. 그럼 이 이승우 울산 인사 혁명처장께서는 어떻게 혁신 아니야? 네, 울산 인사혁명처장이다 보니 직장맘 퇴직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을 그만두면 경력이 끊기니 다시 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거든요. 이건 오늘 울무회의에 함께 배석한 양현희 기장님께서 더 생생한 이야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기장 아니고 기자입니다. 네,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스마트 시민 기자다 양현희 기자께서 일부 파워 인터뷰에 이어 울무회의에 같이 배석을 해주셨는데요. 경제력이 없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한 경력단절 어머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살죠? 하지만 사랑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하고 교복도 사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못 해주면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에게 미안하죠.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면역력도 높고 그리고 마음도 안정적으로 큰다는 건 연구를 통해서 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병원이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줄여줍니다. 네. 육아는 국가를 위한 공헌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어머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5초 자유발언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드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5초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네, 컷입니다. 자, 네 맞습니다. 5초 자유 발언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우리. 계속 늘어지고 있어. 네, 여전히 경력단절 어머니들이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경력단절 어머니들을 위해 울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울산시 복지여성건강부 여성가족청소년건강과 황보정수 사무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초 자유발언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보 사무관께서도 청취자분들께 부서와 담당 업무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황보정숙 사무관입니다. 업무는 여성정책 시행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보 사무관께서도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지 못한 마음 아픈 일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이야기 잠시 해주시죠. 네, 제가 뭐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네. 유명 칼국수 집에서 주방 일을 도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잘 아는 지인인데 이 정도 유명하니 그래도 이번 실업 사태는 벗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공교롭게 또 이렇게 5월 네. 가정의 달 되기 그쵸. 전에 아마 실업을 하셔가지고 좀 마음 아픈 일이 해고를 있습니다. 당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양 기자께서도 청취자들께 오늘 울무회의 출석 취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네, 출석 취지요. 주위의 경단녀들이 등 떠밀어서 나왔습니다. 대표하는 경단녀들 경단녀를 대표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경력 단절 엄마들 일자리 갖기 어려운 거 맞죠? 황보 사무관과 양 기자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아마 지금 이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생활적 맞습니다.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네네. 다시 이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뭐 대면 서비스라든가 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네. 직당 상담 프로그램들은 아마 홍보를 통해서 재개하는 시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네. 네, 양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1년 전에 취업 인터뷰하러 갔던 경단녀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갔더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문서 작성할 일 많은데 나이 들어서 이거 하겠나? 이러고 보더랍니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다. 그래서 그 후에 네네. 센터에 등록해서 경단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네. 힘내라고 심리적 지원도 해주고 인터뷰 연습도 도와주고 네네. 그랬는데 여전히 직장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교육부 대체 몇 프로나 취업합니까? 여성인력센터 같은 경우 울산센터의 일자리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찾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왜 그런지 네네. 어떻게 정비해갈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원은 받았지만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지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온라인 그 홈페이지 안에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정보가 실제로 없는 건지 네. 아니면 찾기 쉽게 정리가 안 된 건지 예, 그런 의문도 네, 있습니다. 5초 자유발언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고 바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야. 의원 좋습니다. 소통되네요. 네네. 인사혁명처장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울산 인사혁명처장입니다. 혁명이 너무 거슬려. 혁명스럽게 해주셔야죠. 체입니다. 이러면서 울산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가 구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예, 울산시가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네. 예,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 교육 훈련, 인턴 취업 지원 사업, 그다음 취업 후에는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40개 과정, 한 네네. 2,000여 명 대상으로 시창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여성회관에서는 그 여성들의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교육을 위해서 271개 과정에 한 9,000명이 참여하는 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보 사무관님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거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들 취업률을 보시면은 저희 아마 그 19년도 실적을 갖고 얘기를 드리면은요,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든 뭐 전화든 방문이든 하셨던 인원이 한 15,000여 명이 있으셨는데요. 네네. 네, 그 중에서 취업까지 간 거는 한 3,080명 정도. 15,000명 예. 중에서 3,000명 정도가 예, 실질적으로 예. 취업을 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3,080은 빼지 마시고 아, 3,100명. 중요하죠. 그래. 80이 중요합니다. 약을 할 때는 3,100명 정도. 사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그렇게 되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 뭐 취업률이나 실업률 같은 걸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통령 조각내입니다. 어머니들은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청이 2019년 11월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중 이 경력 단절 여성 현황 조사를 보면 울산의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경단녀이고요. 울산의 비취업 여성 대비 경단녀의 비중 2018년 54.1%에서 2019년 49.7%예요. 울산 비취업 여성 중 무려 절반이 경단녀라는 겁니다. 울산시의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정책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을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수치를 봐서 잘 아는데요. 비취업 여성 중에 경단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네.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전국 평균이 말씀하시는 중에는 없었는데 네. 한 50.5% 정도 됩니다. 네. 자, 여기 대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9.7%로 네. 실질은 전국보다는 좀 많이 낮고 네. 8대 광역 지자체를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 취업 경단녀 취업 부분이 문제시 되다 보니 수치가 높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사실은 53.4%였는데 우리 시가 54.1%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높았었고 했는데 18년 대비 4.4포인트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년도보다 19년도가 저희가 수치가 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고 하고 사실은 15년부터 저희도 한 번씩 이 네네. 취업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수치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15년부터 수치 분석을 해봤을 때 네네. 15년도에 사실은 61.8%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이 12.1% 포인트 낮은 아까 그 49.7%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네. 여기서 그래도 그 울무총리가 그런 전문성이 좀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사혁명 처장입니다. 해야겠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 이제 조선업 위기, 그러니까 이거는 울산의 산업 구조의 문제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 좀 있습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남초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무관님이 굉장히 이제 여성 일자리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여성 지원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야지 여성의 취업처도 늘어나야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취업 비율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일을 하시려는 여성들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늘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시에서 조금 펼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여성이 일할 데가 없어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처가 부족하다. 그냥 취업을 할 수 네네. 없다라는 것도 좀 약간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미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결혼하신 여성들이 어떻게 삶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같은 미혼 여성이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한 또 고민을 하는 그렇죠. 하나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1차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2차, 3차로 이어져서 결국 저출산율이나 비용 문제까지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문제가 되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보 사무관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네, 일단 믿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법부 장관님 네. 이야기해 주시죠. 울법부 장관 이동훈입니다. 울법부 장관 진짜 하기 싫은데. 늘어지는 거 싫다면서요. 빨리 그래. 하세요. 빨리 할게요. 또 육아로 일을 그만두려고 고민하는 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울산에서 진행 중인 직장만 대상 사업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들만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럴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더라고요. 그 울산시에서 올해 1월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협약에 울산시 구군 뭐 5개 하고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와, 네, 문화재단도 취업하고 싶은 들어가? 곳인데. 다 취업하고 싶은 곳이잖아. 그러네. 나도 가고 싶어. 이처럼 공공기관 외에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어머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네요. 예. 네. 저희 공직사회가 이 사업은 사실은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뭐 공동육아 문화 이 확산을 위해서 먼저 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기업부터 예, 일단 예, 하면은 예, 민간기업이 따로 올 것이다. 사실은 코로나가 와서 네.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이 된 사안인데 네. 자 요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담당하는 과가 아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참하기 때문에 저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단 앞장서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길 바라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까지도 동참하기를 바라는데요. 우선 저희가 그 출산율이 뭐 0.92명 심각한 수준까지 가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1월 30일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여기에는 금방 그 말씀처럼 시 구군 시 산하 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가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청 그다음 상공회의소 그다음 양대 그 노총 네네. 실무자들까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와서 스톱을 시켰다. 스톱을 현재는 시켰다. 스톱인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면은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고 말씀을 한 번 나눠볼게요. 예, 총무과 담당자를 불러주세요. 결국은 내 담당이 아니다. 아닙니다. 네. 더 제대로 된 답을 드릴 네.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10초 발언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그 집행부에서 제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법적 대안들을 네. 같이 잘 제시해서 함께 경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10초.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통령 조광래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 앞서 울산 어머니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육아맘들의 고충은 지금 코로나 사태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인한 자녀들 학습 꾸러미 폭탄이 터졌는데 이 폭탄 제거를 위해 주로 엄마들이 무급 휴가를 내거나 휴직계를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학습 꾸러미 해결을 위해 직장에 무급 휴직계를 낼 수 있는 아빠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아이들 돌봄에 대한 부분이 더 관심이 가고 또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요. 자,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돌봄을 위해서 퇴직을 고려하는 여성들한테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기관과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기간은 한 79개소 정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이용하신 분들은 일일 평균 한 800명 정도 되십니다. 네네. 지역 아동센터 56
6개소,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그다음에 네. 공동육아 나눔터 6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6개소,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센터 5개소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어린이집에서 그 휴원일 때 당번교사가 배치가 돼가지고 긴급 보육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사실 어떤 센터를 방문하기나 이런 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아이돌봄 가정에 가서 돌봐드리는 아이돌봄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네네. 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네. 아이를 케어해주는 부분인데, 네네. 네, 케어해주는 부분인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외부인이 집에 왔을 때 네.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확산 우려라든가 네. 예, 그런 게 있다 보니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그런데 저희 배우자도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배우자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만은 저희 바깥야밖에서 이제 자기가 그냥 무급휴직을 내는 게 낫지 너는 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아직 제가 뭐 바깥야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라떼파파. 네, 라떼파파 필요합니다. 많이. 제가 이제 원래라면은 지금 저희 아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고려도 했는데 사실 직장에서 보는 시선은 역시 이제 남자에 대한 시선은 그렇게 곱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대책은 없는지. 남자 육아휴직. 남자 육아휴직,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 뭐 공공기관이나 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성평등 문화라든가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확대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또 그 기업의 아마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인센티브가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문하면 아까 이명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도시, 울산은 산업도시고 교대 근무자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뭐 남성들은 교대 근무자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이런 교대 근무자한테 육아 무급휴직 이런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저는 여성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주변 의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 울산시에서 네네, 운영한 있죠. 네. 재단법인 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울산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과제 2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중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표적 집단 면접 조사와 그다음 울산 지역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같이 다룰 수 있으면 함께 다루는 부분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구과제에 일단 네네네네. 참여를.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영 부장님 짧게 자유 발언 하시죠. 네. 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경단력 부분은 제가 남구 의원 시절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네. 그때부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현재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큰 과제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울산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단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철저하게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여빈 총리님,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나눠야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아쉽지만 방송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날을 맞는 부모들의 가장 큰 행복은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황보사무관께서 같은 마음이실 텐데 황보사무관님이랑 이제 양현희 기자님께서 이제 어머니들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구체적 이야기 하나씩만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이야기요. 네. 없으면 패스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고용 위기에 처한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유지되고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이야기나 주변의 현장 이야기를 새겨 듣고 향후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현희 기자님. 예, 어머니들은 대지라고 표현이 많이 됐죠. 생명을 솟아시키듯이 우리나라 경제도 경력 단절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냅시다. 네, 우리 이미영 부의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5초 자유 발언 해주시겠어요? 5초예요? 네, 5초입니다. 5초. 네. 온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네. 네,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울무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미영 부의장과 홍보정보사무관 양현희 시민기자 분께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대학 입학식이 모두 취소되면서 지역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버이날 등을 맞아 지역 기관들이 화훼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 테이블마다 꽃을 놓자며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버이날 꽃소비 확산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동건 북구청장은 직접 나서서 꽃 전달 릴레이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이어 다음 주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꽃 하나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저 조강래, 엄여빈, 이태인, 이승우, 이동훈,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좀 눌러줘. 눌러줘.